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켤 때마다 유학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꾸준히 계셔가지고 한 번쯤 그냥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찍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목티를 입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이크를 달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 영상에 비해서 철학적이지 않은 그런 영상을 아주 현실적이고 그냥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학의 장점이 뭐냐? 한국에서 그냥 공부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유학의 장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한번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커리어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유학을 다녀오면 인정해 주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커리어는 그냥 제껴 두고 이거는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꼭 커리어나 나중에 돈 버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삶에 유학의 경험이 아주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학을 안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면 되게 좋은 점이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던 생활 방식으로부터 아주 멀리 벗어나서 완전히 아주 많이 다른 생활 방식을 직접 꽤 오랜 기간 동안 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행도 물론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여행을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학이랑 여행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긴 해요. 직접 그곳에 살아보면서 거기에서 거주지 등록도 해보고 핸드폰 개통도 해보고 식료품도 사보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해보고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과정 속에서 거기서 직접 적응을 해보는 거랑 단순히 관광으로 좀 경험해 보는 거랑은 경험의 깊이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학 가보는 경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이랑 좀 제가 유학을 경험했었던 독일이랑 다른 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독일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시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독일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친절해요. 그러니까 보통 독일인들 하면 되게 차가울 것 같고 직설적일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웃는 얼굴로 자본주의적인 목소리가 아닌 진짜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잘 대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낯선 사람에게 저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웃고 서로 눈 마주치고 친절하게 대해 줄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 때에는 막상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되는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고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다. 먹을 게 되게 맛있는 편이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훨씬 더 절절하게 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확실히 선진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학을 가면 거의 대학교로 유학을 가실 거잖아요. 그 대학교 평가 시스템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학교 순위랑 상관없이 선진국의 대학교들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한국의 대학교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분야마다 차이는 되게 클 수 있다고 봐요. 공학 같은 거는 훨씬 그 차이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 빼면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더 공학 같은 거는 교육 수준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 특히 제가 전공했던 인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쪽에 계신 교수님들은 보통 실제로 국제적인 학술지 같은 데 많이 글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아예 특정한 분야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가 많이 계시지는 않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예 그 나라에 눌러 살 작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 같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밝은 전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20 대, 30 대, 40대 정도의 아주 많은 분들은 한국의 미래가 아주 암울하다고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암울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외국에 살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마련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학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독일에 계속 눌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취업해서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꼭 한국 사회가 망할 것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냥 다른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본인의 기질에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되게 잘 맞는 편인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관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교육이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동성애자여서 그런 거에 대한 시선이 너무 한국 사회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외국 생활을 선택할 이유도 되게 크다고 봐요.
네. 유학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솔직히 저는 단점이 그렇게 뭐가 뚜렷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단점을 꼽자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쭉 본인의 길을 갔었으면은 잘 별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괜히 유학이라는 힘든 길을 택해서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유학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 실력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러니까 언어적인 재능이 너무 없어서 한 3년 4년 외국어를 공부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진짜 있거든요. 아니면 외국에서 너무 큰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기후가 특정 나라 기후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괜히 유학을 가서 시간 낭비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능력치랑 성향이랑 그런 거를 잘 한번 파악한 후에 유학 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비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유학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맞는 말인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학비가 저렴하거나 거의 학비가 없는 나라도 꽤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공부를 했었던 독일이고, 독일 말고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프랑스만 해도 학비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저렴한 학비를 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본인이 일자리만 구해서 생활비를 벌 여력만 되면 주변에 큰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유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유학 코스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에는 아예 1년짜리 석사 코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 생활하면서 돈 좀 모아서 1년 정도 내가 외국 경험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독일 유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독일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아아데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학비가 거의 없는 편이니까 제 생활비만 됐으면 됐었는데 이 장학금으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유학이라는 게 꼭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한테 "독일어 공부 얼마나 하셨나요? 독일어 공부 얼마나 해야 독일 유학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독일 말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죠. 프랑스를 가든 뭐 일본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언어 공부를 해야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처음부터 영어 코스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은 각 나라마다 영어 코스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좀 더 많고 어떤 나라는 적고, 그런데 독일만 해도 영어만 해도 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그걸 못 찾았고 어쨌든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국에서 죽어라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 3 년은 저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 학년 때부터 꾸준히 독일어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독일어를 어차피 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저는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독일어 공부를 시작해서 한국에서 최대한 한번 공부를 하고 독일에 유학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피땀 눈물 쏟아가면서 남는 시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기준으로 최소 3 년이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인 치고는 진짜 열심히 공부한 편인데 그래도 거의 한 5년 이상 공부를 했거든요. 혹은 만약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학연수를 하겠다 하면 최소 1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 같이 한국어랑 공통점이 많은 언어는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유럽 언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년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언어에 대한 재능이 쪼금 없다고 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2년 3년 그 나라 살면서 계속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 대학교 입학 기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학 정보가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학 정보를 찾아보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유학원을 이용을 어느 정도는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꼭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아예 운영을 해서 "이것대로 유학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유학원 말고도 그냥 상담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유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학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용했었던 유학원은 J클래식이라는 데였고요. 저는 거기서 일단 무료 상담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무료 상담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이러이런 시기에 이렇게 준비해서 대학원 이렇게 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얻을 수 있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번 컨택을 받았었던 업체가 있었는데 업시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는 좀 소규모 스타트업 플랫폼인데 실질적으로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 출신 사람들이 화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유학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있으니까 한번 초기에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의지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다 찾을 수 있어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J클래식에서 간단한 무료 상담 받았던 거 빼면 전부 다 저 스스로 준비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다만 같이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케이스여서 만약에 아예 혼자였다 하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비싼 업체가 아니라면 약간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학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번 영상에서 또 다루지 못한 내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없으면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가능한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